간헐적 단식을 한 1400여 년 전부터 쉬지 않고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들이 굉장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야 놀자 피부과 전문의 최중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 사실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간헐적 단식을 한 1400여 년 전부터 쉬지 않고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이에요. 종교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간헐적 단식을 매년 일정 기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슬람 국가에서 행해지는 이 라마단이라는 의식인데요. 이 기간에는 약 한 달간 모든 이슬람교 사람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간헐적 단식이죠. 왜냐하면 일출 전에 새벽 식사가 가능하고요. 일몰 후에는 저녁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만 금식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물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좀 신기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식품 소비량이 어떨까요? 보통 이제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반대라고 합니다. 식품 소비량이 오히려 30%에서 40%나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모로코에서 연구를 했는데 평소에는 식비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는데 라마단 달에는 30만 원 이상으로 껑충 뛴다고 합니다. 거의 50% 증가한 셈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지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이프타르라는 식사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밤에는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볶음밥이라든지 튀긴 음식, 기름진 고기 요리 이런 것들을 가족, 지인들을 초대해서 아주 성대하게 차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또 먹게 돼요. 낮 타임에는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날 하루를 버티려면 든든하게 먹어둬야 된다는 생각에 새벽에도 다소 많이 먹고 출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라마단 단식 기간에 사람들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단식은 하는데 살은 찌고 혈당은 급등하고 몸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진 셈인 거죠. 자, 이게 바로 간헐적 폭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이은 간헐적 폭식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매년 똑같은 공익 캠페인을 한다고 해요. 라마단 때 폭식하지 마세요.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드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헐적 단식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 때 엄청 배고파서 폭식을 했다든지 저녁 때 보상 심리로 더 많이 먹게 된다든지 다들 익숙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우리 피부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마단 이야기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라마단 단식이랑 우리가 하는 간헐적 단식이랑은 형식이 거의 똑같아요.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헐적 단식법으로 알려져 있는 16대8 단식법이랑 완전히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에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 기억나시죠? 낮에 16시간 굶었으니까 밤에 보상받겠다는 심리가 작동을 해서 폭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같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루 종일 굶은 경우에 저녁에 오늘 하루 참았으니까 하면서 보상 심리로 아주 과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공복 시간만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복 패턴이어도 그 이후에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복 시간과 건강한 식단이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 즉 식사 타이밍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24시간 생체 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호르몬 분비, 체온, 대사 속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빛과 식사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우리 몸은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하면서 활동 모드로 전환이 되죠. 체온이 올라가고 코르티졸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위장관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해가 지면 이제는 쉴 시간이야 하면서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체온이 내려가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근데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인슐린, 코르티졸,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분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체 시계가 무너질 때 발생을 하게 돼요. 밤 11시, 12시에 야식을 먹고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 생체 시계가 당연히 혼란에 빠지겠죠? 밤인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 반응도 올라가고 멜라토닌 분비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대사장애, 각종 신체 염증 반응이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이로써 피부 트러블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밤에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찌고 피부도 더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저녁은 일찍 먹고요. 밤에는 충분한 공복 시간을 주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된 시간에 분비가 되고 대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요. 염증이 줄어들게 되겠죠. 식사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복 12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에너지 전환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다가 공복이 계속 길어지면 이 저장돼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방 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는 오토파지라는 게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손상된 단백질, 망가진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해서 재활용하고요. 새로운 세포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집 대청소를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셈이죠. 자, 그럼 오토파지가 이렇게 활발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게 돼요. 세포 내에 있던 활성산소, 즉 세포를 손상시키는 찌꺼기들이 줄어들고요.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세포 내 염증 반응이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염증성 단핵구라는 세포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전신 염증 반응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혈당 조절이 좋아지고요.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청소가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데요. 이게 낡고 손상이 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공복 상태에서는 이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를 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아주 활발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단위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공복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피부 세포에서도 손상된 단백질들이 제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콜라겐 파괴 요소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의 핵심인데 이걸 파괴하는 효소가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피부 노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AGE라는 물질의 생성도 억제하게 돼요. AGE가 뭐냐면 당이 이제 단백질이나 지질 등하고 비효소적으로 결합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구울 때 겉이 노르스름하게 갈색으로 갈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성인병부터 해서 피부를 누렇게도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는 이 AGE 생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의 개선 가능성도 있어요. 라마단 때 제대로 단식을 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들이 굉장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인체 연구는 사실 좀 제한적이라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공복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복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부 장벽이 약화됩니다. 영양소, 특히 그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피부가 건조해지고 굉장히 민감해져요. 콜라겐 합성도 당연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 재료 자체가 없는 거죠. 낡은 건물을 부수지는 않는데 새 건물을 지을 벽돌이 없는 격이랑 똑같습니다. 극단적인 공복은 탈모 위험성도 올리게 됩니다. 모낭세포도 계속 분열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실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탈모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균형이에요. 적당한 공복은 피부에 도움이 되지만 극단적인 공복은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현실적인 가이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복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시작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첫 식사를 하시면 14시간 공복을 하신 거고요. 저녁 9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시작하시면 12시간 공복을 실천하신 거죠. 이 정도가 일반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좀 롱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식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 되도록 그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단식을 하시는 게 생체 시계에는 굉장히 좋아요. 라마단 의식과는 사실 반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모든 식사를 마치시고 단식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금식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밤에 먹으면 같은 음식도 더 살이 찌고 피부에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건 극단적인 방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공복이라든지 하루 한 끼만 먹는 방식은 몸 건강이나 피부 건강에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새 SNS나 유튜브에서 나는 하루 한 끼만 먹고 10kg 뺐다 이런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팔로업은 전혀 안 보여주죠. 그래서 요요가 왔는지, 이후에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지속하기도 힘든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하기에는 몸이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은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죠. 공복 시간만 쭉 늘린다고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공복 사이에 식사를 할 때는 단백질이라든지 건강한 지방, 야채, 복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셔야 되고요. 특히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어야 콜라겐 합성이 됩니다. 우리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음식을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오메가3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오메가3가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E는 보충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진다든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심한 피로나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을 모든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겐 권장드리지 않는데요. 10대 성장기에 있다든지 그리고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저체중인 분, 그리고 섭식 장애 병력이 있는 분이나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환자분들께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잘 맞아서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고 피부를 망칠 수도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해서 한 끼, 두 끼 먹을 때마다 폭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 3끼 일정한 시간에 건강한 음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우선 한 달 정도만 좀 해보십시오. 그동안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피부가 좋아지는지, 컨디션이 나아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을 하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해보신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습관에서 나옵니다.